안녕하세요. 이섭의 다이섭의 이섭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8 출시에 맞춰 iOS 11의 정식 버전을 배포하기 위해 지금은 베타 버전을 배포하고 있는데요. WWDC에서 공개한 베타 1을 시작으로 며칠 전 베타 2가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베타 1은 제가 애플의 아이폰 7 플러스로 리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아이패드에 설치된 iOS 11과 베타 2에서 어떠한 점이 변경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패드에 탑재된 iOS 11에서는 독바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독바를 보면 기존에는 이렇게 줄이 끄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마치 맥OS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독바가 새롭게 변경되었죠. 아이콘을 추가하거나 넣을 때도 그냥 이렇게 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바로 앱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밀면 독바가 새롭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 바로 앱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떠한 멀티태스킹이 좋아졌냐? 멀티태스킹은 여기서 앱을 그냥 단순히 실행하는 거에 더 나아가 멀티태스킹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앱을 끌어서 이렇게 인터넷을 하면서도 이렇게 별도의 앱을 멀티태스킹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가면서도 쓸 수가 있고 더 크게 이렇게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여기서도 이렇게 크기 조절이 가능하죠.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보다 멀티태스킹을 더 강화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도 멀티태스킹을 더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메모 앱을 열어서 새로 나온 아이맥에 대한 정보를 적고 싶다. 그럴 때는 아이맥 이런 식으로 인터넷 창을 열은 다음에 아이맥 프로 구글에서 검색 후 이미지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는 것만으로도 사진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베타 2에서는 독바를 조금은 이제 수정이 가능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정 일반 멀티태스킹을 보면 최근 앱을 켜고 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요거를 켜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최근에 사용했던 앱들은 오른쪽에 정렬이 됩니다. 스크린샷에 대한 기능도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린샷 찍는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잠금과 홈 버튼으로 가능하고 이것도 바로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메모에서도 이런 식으로 바로 스크린샷을 끌어서 쓸 수가 있고요. 스크린샷을 연속으로 찍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한 장, 음악 앱에서도 한 장, 사파리에서도 한 장, 이제 여러 장의 사진을 친구에게 더 쉽게 보낼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 베타2에서는 알람 센터도 살짝 변경이 되었어요. iOS 11은 알람 센터가 약간 잠금 화면처럼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본적인 틀은 똑같지만 배경 애니메이션이 변경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잠금 화면이 내려오게 되고 아래에서 위로 당기게 되면 그동안 모아두었던 알림이 표시되는 것이죠. 또 잠금 화면에서 살짝 변경된 게 있어요. 음악의 오른쪽 위에 이렇게 디바이스를 바꾸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기존 베타 1에서는 이 기능이 없었지만 베타 2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저처럼 에어팟을 사용하는 유저분들이라면 되게 반길만한 수정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파일 앱이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베타 1과 베타 2에서 파일 앱이 좀 변경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일 앱을 들어가 보면 여기에 에디트를 눌렸을 때 구글 드라이브 혹은 PDF처럼 서드파티 앱들이 파일 앱에서 관리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파일 앱이 아직까지 버그도 많고 기능 제한이 많기는 하지만 베타 1과 베타 2에서의 차이점이 큰 것을 보면 정식 버전에서 파일 앱에 대한 활용도가 되게 기대됩니다. 파일을 공유할 때도 이렇게 눌려보면 이런 식으로 파일 앱에 저장하는 그런 기능도 베타 2에서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 역시 제어 센터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단에서 위로 쑥 올리면 멀티태스킹과 제어 센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제어 센터와 멀티태스킹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뭐 앱들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이폰보다 훨씬 더 편하고 좋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이폰 7에서 제어 센터를 봤을 때 막 너무 조잡한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아이패드는 굉장히 편해요. 여기서 뭐 밝기 조절 바로 가능하고 소리 조절, 손전등이나 시간
이런 식으로 카메라 바로바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뭔가 제어 센터를 보면 iOS 11은 약간 아이패드를 위해서 만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도 새로운 기능이 생겼어요. 이제 iOS 11은 기기 자체에서 녹화도 가능합니다. 여기 녹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기기의 화면을 모두 녹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내가 게임을 하거나 뭐 어떤 활동을 했다 이런 게 모두 녹화가 되는 거예요. 모두 녹화가 끝났다면 이렇게 스탑을 눌러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재생을 해보니까 화면과 소리까지 모두 녹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iOS 11에서는 키보드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이폰이 아니라 아이패드에서만 변경된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키보드를 칠 때 기존에는 이렇게 타이핑 하다가 숫자를 치고 싶을 때는 숫자 버튼을 누르고 다시 타이핑을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타이핑을 하다가 숫자를 쓸 일이 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살짝 내리기만 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특수 문자도 바로바로 변경이 돼요. 이런 식으로. 또 iOS의 편리한 점은 뭐 앱이나 사진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묶어서 옮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이 옮겨졌잖아요. 옛날에는 하나하나씩 계속 옮겨야 했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누르면 한 번에 여러 파일들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타2에서는 사진까지 가능해졌어요. 사진을 이렇게 눌려서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여러 장을 이제 추가해서 이제 옮기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애플 펜슬. 애플 펜슬도 iOS 11에서는 더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뭐 전용 앱을 쓰거나 뭐 메모 앱에서 이렇게 필기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더 편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잠금 화면에서 톡 치기만 하더라도 바로 메모 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필기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패드에 설치된 iOS 11의 베타2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전에 아이폰 7에 설치된 iOS 11의 베타 버전을 살펴보신 분들은 아이패드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정식 버전이 아니지만 정식을 기다리기 너무 지쳐서 베타를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 iOS의 백업과 복구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참고해서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떴어요. 그 업데이트를 받는다면 이제 iOS 11의 베타에서도 카카오톡을 문제없이 쓸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면 볼수록 아이패드 10.5인치 프로가 사고 싶네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